우선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의 재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차대조표의 차변은 자산, 그리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의 형태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현재 지금 가치평가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이 유동자산에서 일부하고 또 비유동자산의 일부가 다시 비영업용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동자산 중에서 영업과 관련하지 않고 발생하는 자산, 예를 들면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또 비유동자산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발생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투자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들은 비영업자산으로, 비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으로 따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채에서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에서 영업과 관련된 항목은 영업부채로 분류가 되지만,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비영업용 부채로 분류를 해낼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 타인자본,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이라든지 회사채와 같은 타인자본과 또 주주로부터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그 다음에 비영업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계정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입니다. 현금은 영업 관련 항목으로서 영업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현금과 또 비영업 관련 항목으로서 영업 현금을 초과하는 초과현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현금의 규모는 모두 영업 현금인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렇지 않고 필요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수익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일시적으로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초과 현금의 형태로 현금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적정한 영업 현금 규모를 산정해내고 그 이상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과 현금에 대해서는 비영업 현금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업 현금은 과연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답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부분의 현금을 영업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과거에 보유해야 했던 현금의 평균치라든지 혹은 산업 평균치라든지 혹은 좀 더 이렇게 정교한 모델을 쓸 경우에는 보몰의 캐시 매니지먼트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적정한 현금 규모를 산출해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전부 다가 비영업 관련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자, 이러한 형태의 자산은 기업이 영업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상품 혹은 증권이나 대여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영업 항목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의 정의 자체가 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니까 외상 매출금의 형태든지 받을 어음의 형태든지 전부 다 영업 관련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상품, 제품. 자, 우리 유통업체의 상품이나 제조업체의 제품,
또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 이외에도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다양한 재고자산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찌하였든 이러한 모든 재고자산은 영업 관련해서 발생되는 항목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타 유동자산이 있고요. 이러한 기타 유동자산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타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그 구분의 실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 내용들이 영업이냐 비영업이냐를 나눠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금 흐름표 상에는 미수금 같은 경우가 투자활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같은 것은 전부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영업, 비영업,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로 좀 더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중요성 기준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유동자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동자산이었고요. 자,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 의미 자체가 영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 부동산 또 투자 사채나 투자 주식의 내용이 되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등은 전부 다 비영업 관련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토지, 기계 건물, 토지 건물, 기계 장치와 같은 것들은 유형자산은 반드시 영업과 관련되는 항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업과 관련하지 않는 일부 유효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특별하게 분류를 해내겠지만, 자, 이럴 경우에도 이러한 자산들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형자산은 전부 영업 관련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업 관련 항목이겠지만은 앞에서 보셨던 투자 부동산과 같은 형태, 그죠? 투자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보유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비영업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며, 또 계정과목상으로는 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재고자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 영업 관련 항목으로 취급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은 대표적인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나 실용실환권 같은 산업재산권, 또 개발비, 영업권 등은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전부 영업 관련 항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씩 이 무형자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감안하실 때 앞쪽에서 우리가 시가평가한다는 내용과 여기서 분류 자체를 영업 관련 항목을 한다는 것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지금 재무상태의 분리 자체는 시가평가하고는 별도의 토픽으로 단지 영업 관련되는 것이냐 비영업 관련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토픽으로 분류만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영업 관련 항목입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장기성 매출채권, 영업과 관련해가지고 매출채권이 발생했는데 장기로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영업 관련 항목이고요. 또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전금, 이연법인세 차 등을 영업 관련 항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인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법인세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면 손익계산상에서 영업 관련 항목, 비영업 관련 항목, 재무 관련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감안되어서 세전 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법인세 자체는 영업, 비영업, 재무 다 관련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러나 중조선 기준에 따라서 또 그리고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이연 법인세 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 관련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들이 없으면 영업 관련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 항목입니다. 부채 항목은 먼저 유동부채 3가지와 비유동부채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매입채무의 내용들이고, 이것은 당연히 영업 관련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차입부채, 당자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러한 단기차입부채는 당연히 영업 관련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영업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무 관련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유동부채,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역시 구분의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분류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조선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영업활동으로 본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현금 흐름표상에는 미지급금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선급금,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만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조선 기준에 의해서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만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 부채, 장기 차입금, 회사채,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전형적인 interest bearing debt, 그 이자 발생부 부채인 재무 관련 항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성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전부 다 영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IFRS에 따라 가지고 퇴직급여가 확정 부채가 되는 경우에는 단기 혹은 장기의 부채로서 다시 분류가 되겠지만은, 그 부채가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영업 관련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비유동 부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기타 비유동 부채는 장기성 매입 채무, 또 장기 선수금, 이연 법인세 대, 이러한 항목들이 영업 관련 항목이 되고, 비영업 관련 항목은 임대 보증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산 부채의 분류를 알아봤습니다.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상에서 나머지 자본 계정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런 영업, 비영업, 재무 관련된 분류가 특히 가치평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적인 가치평가 업무에 있어서는 주식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잔여 가치로서 자산을 통해서 또 부채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만약에 분류를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비영업 활동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낼 수 있다면은 나머지 항목 가지고 영업 가치를 구하고 비영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재무 관련 항목인 차입 부채만을 빼주면, 차입 부채를 빼주는 그런 과정만으로도 주식 가치인 자본의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 목적에서는 자본 계정 자체를 영업, 비영업, 재무 이런 형태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